저는 뭐 개인 오너는 아닌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모에닉 게라시스가 이제 공식적인 유통 채널로도 쓰고 있고, 사실상 처음에 시작을 한 3년 전서부터 블로그를 하나하나씩 하는 게 계기가 돼서 사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단순히 좀 차를 좀 다양한 어떤 문화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차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더 많이 좀 다른 차들인데요. 저는 리빌드 개념으로 제가 차를 만들고 있고, 어떤 리빌드를 하면서 저희 모에닉 게라시스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어떤 재해석을 심어놓고 있죠. 그 과정들이라는 게 사실 저 끝에 보이는 저희 모에닉지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 블로그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도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린스 게러지의 에린 김준선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2009년에 모토블로그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 이런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디자이너였고, 지금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인생이 많이 바뀐 케이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같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가 차에 대한 얘기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안호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그 강아지 배설물 이름인 개호준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를 운영했던 안호준이라고 합니다. 본명이 안호준이라서 이렇게 이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이 제 이름을 안 부르고 항상 오줌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블로그 닉네임을 정할 때 뭐가 적당할까 싶다가 개를 붙이면 강조의 의미가 되니까 개호심이라고 닉네임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2007년에 블로그를 만들어 놨다가 군대 갔다 와서 2009년부터 이제 베르나를 복원하는 이야기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를 하면서 참 인생이 많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파워블로그로 네이버에서 이제 선정이 된 덕분에 제가 창업을 해서 또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블로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포르쉐 911 GT3라는 차를 타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다 블로그 덕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에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요, 11시부터 계속 언제 오시냐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선에 안효준님께서 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만 이렇게 또 소통을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일 끝나고 나면 블로그로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진 찍는 걸 워낙 지금 다 카메라 들고 계신 것처럼 저도 카메라를 정말 좋아했어요. 사진 찍고 어떤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일기 쓰듯이 항상 블로그를 쓰는데 어느 순간 방문자 수가 많아져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고 생각이 들 때 찌릿찌릿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실제로 만나뵈니까 너무너무 되게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분이 되게 그래서 일단 미소가 계속 번지시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직접 보신 거 처음이시죠? 되게 잘생겼나요? 잘생겼죠?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저희가 네이버에서 준비한 시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각주 그 차주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또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또 직접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요, 가장 멋있으신 것 같아요. 자, 가장 끝에 서 있는 멋진 데벨로퍼, 그리고 국내 자동차 리스토어 문화의 최전방에서 역사를 만들고 계신 모에닉 게라시스의 헬리팀께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드는 그 모에닉지라는 차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좀 거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80년대 어떤 90년대 아니면 혹은 70년대 어떤 그런 감성들을 다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디자이너로서 생각하는 좀 감성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어떤 디자인들이라는 게 그건 인간을 위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 인간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디자인이 좀 팽배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참 문화적으로 더 많이 풍부했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감성에 더 충만했던 시대이고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부분에 더 중심을 뒀던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명품 디자인이나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들은 다 그 시대에 나왔던 제품들이나 그 시대의 어떤 디자인들이 가장 지금도 그 명품 디자인이라고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을 다시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저희만의 어떤 감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들이고요.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작업들이 사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만들어놓고 보면은 저렇게 만들어놓고 보면은 뭐가 다르겠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은 20년에 대한 세월을 되돌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그 이상만큼의 어떤 고통과 시간과 어떤 노력들이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그렇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작업들 부분들이 분명히 요즘 시대에 나오는 요즘의 양산차들이나 요즘의 차들과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절대 요즘의 양산차보다 저희 차가 우수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퀄리티적인 면이나 품질적인 면이나 뭐 기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차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실리적이고요. 하지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차의 특성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컨셉을 갖고 있죠. 어떤 지금의 이 시대에서 누릴 수 없는 감성들, 지금의 시대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본능적인 느낌들, 수작업으로만 가능한 작업들,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잊혀져가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부분들을 어느 한 파트 쪽에서는 좀 만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또 다양한 자동차 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좀 다양한 자동차 문화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좀 카테고리로 이렇게 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자리도 네이버에서 초대해 주셔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궁금하신 점은 또 한번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 리스토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자다 보니까 좀 생소했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저희 끝에 있는 차량 멋진 벨로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저희가 토크 세션이 끝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가운데 노란 차량 보이시죠? 노란색 혼다 S660 차량의 차주이신 에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 차는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일본으로 가셔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부터 설명이 나갔을 때 양쪽에 또 화면에 자료와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리님 모셔볼게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선입니다. 에리입니다. 네. 저는 뭐 저에 대한 얘기보다는 차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서 소개를 했지만 한 번 더 수입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옆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일본에 살았었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일본에서 일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제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약간 삶의 가치관이 더 넉넉하고 화려하고 큰 것보다는 제 삶에 딱 맞고 피트하는 그런 물건들을 좀 좋아하게 돼서요. 작은 물건들, 심지어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약간 그런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돼서 차를 사고자 했을 때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처음 꿈꾸게 됐던 차가 다이아스 포펜입니다. 작지만 싸구려가 아니라 작아서 뭐가 모자란 게 아니라 작은 건 단지 크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즐거운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해줄 그런 차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포펜을 좋아하게 됐고요. 그러던 와중에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자 했는데
당시 코펜을 처음 좋아하게 됐을 때가 제가 사회 초년생 때여서 수입이 모자라서 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다음 학년 정도에 출장으로 동명모터쇼에 가게 됐고요. SU660이라는 차의 컨셉트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제가 원하던 차였는데 당시에는 아직 출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 다음 화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코펜 중고차를 싼 값에 사게 됐고요. 그렇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다음 화면 이 차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작지만 너무너무 잘 달리고 디자인이 귀엽고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매콤한 차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저의 일생의 동반자로 삼겠다 싶을 만큼 좋아했던 차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중에 다음 화면이었어요. 잠깐 골프도 탔었는데요. 골프하면 우리나라에서 큰 차가 아니죠. 다들 작다고 생각하시는 해치백인데 저에게는 골프도 너무 크더라고요. 타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제가 골프를 크다고 느낄 정도면 얼마나 작은 차를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 주세요. 그런 와중에 SU660이 실제로 출시된다는 얘기를 듣고 평생 동반자로 삼고자 했던 코펜을 팔고 다음 화면 주세요. SU660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일본에서 샀기 때문에 제 명의로 살 수 없어서 일본에 살던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한테 돈을 송금하고 친구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당시 좀 딜러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주문이 3일 정도 늦게 들어갔는데 그 3일 만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제 차가 출고가 7개월이 늦어졌습니다. 7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다음 화면 주세요. 이렇게 출고를 하러 가게 됐는데요. 이게 원래 영상인데 지금 재생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톡 섹션이 끝나고 이 영상을 계속 재생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에 가져오기까지의 영상은 이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에 세차를 하고 바로 인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인증 과정이 총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검사, 하나는 안전검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환경검사는 배기가스, 소음 이런 거고요. 안전검사는 라이트, TPMS, 각종 유리창의 투명도 이런 거를 체크를 합니다. 환경검사를 먼저 받으러 이렇게 새벽부터 줄을 서서 다음 화면 주세요. 받으러 갔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이렇게 세워놓고 공회전 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를 하면 다음 화면 주세요. 공무원이 트랙 안에 차를 끌고 와서 트랙을 돌면서 측정을 하는데요. 트랙 곳곳에 마이크가 놓여 있어서 이 차의 주행 중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운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경차니까 그렇게 소리가 시끄러운 마세라티나 페라리가 아니다 보니까 금방 통과를 했고요. 통과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배기가스 다음 화면 주세요.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F150 SUV가 들어가 있는데 저런 미국의 큰 차들도 합격하는 배기가스 테스트를 일본 경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미국 차, 큰 차, 비싼 차들은 출력이 넉넉하고 가격에 좀 여분이 있으니까 어떤 배기가스 첨가 장치를 많이 달고 비싼 걸 다는데 일본 경차 같은 경우에는 작고 출력도 그러니까 통해 장치를 약한 걸 달아놔서 배기가스 통과를 못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주세요. 다음은 안전검사인데요. 안전검사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헤드램프를 탈거한 모습인데 헤드램프 조사 각도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통행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달라요. 조사 각도가 우리나라 차들도 왼쪽 라이트, 오른쪽 라이트가 똑같이 비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주오는 반대편 차선 눈을 부시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는데 그게 일본은 반대다 보니까 그걸 다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좀 개조가 필요해서 개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개조하는데 보니까 아벤타도르도 와 있더라고요. 아벤타도르 보이시죠? 옆에 서련만 보이시는 거 아니시죠? 다음 화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코펜 같은 경우에 보통 차들은 뒷유리가 좀 어둡게 스모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스모크 처리도 우리나라에서는 루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차들은 유리를 떼내서 스모크를 없애는 깨끗한 유리를 다시 장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행히 SU660은 그러지 않아서 저 작업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그래서 총 모든 인증을 끝내고 번호판을 받았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타고 다니고 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블로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제로 만나 뵙고 이렇게 얼굴 뵙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게 되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이닉 갤러리스의 헨킹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넓히는 일에 일조를 하고 싶어요. 자동차 문화가 어떻게 일반통의 한쪽 카테고리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여기 서 계신 분들만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취향, 다양한 취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이 타는 차 뭐 이런 거에 어떤 비판적인 요소보다는 저 사람은 저 차를 왜 탈까? 희한한 차를 타더라도 저게 어떤 재미가 있고 어떤 이점이 있을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시면서 더 우리나라 문화를, 자동차 문화를 폭넓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오랜 세월 걸린 만큼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노란 차 너무 또 귀엽잖아요. 그래서 타고 싶기도 하고 조금 여쭤봤더니 이제는 일본에서 직접 수입이 안 된다고 하죠. 그쵸, 인증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자부심을 또 가지시면서 우리나라 몇 대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 말씀 다 들어보니까 정말 문화를 또 생각하고 또 차가 이동수단이 아닌 문화적인 요소가 또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네, 소개가 길죠? 지금 옆에 보시니까 한 3줄 정도 있죠? 제가 이 3줄 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네이버 자동차 블로그가 낳은 최고의 유명인입니다. 자, 한 줄 읽었고요. 자, 2줄 갑니다. 누가 쓴 거예요? 이거요? 이거는요, 이게 안 써도 읽을 수밖에 없고, 이게 저절로 소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누적 방문자 수가 2,800만 명이고요. 안호준의 카라이프의 블로거이자 또 국내 원목 가구의 대표 브랜드 카레 클린트의 대표이신 안호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오래된 에마저 바로 파란색 현대 베르나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화면 나오고 있어. 네, 화면이랑 이거랑 같이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정말 자동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카메라,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자동차랑 카메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한다? 카메라로 자동차를 찍는다. 그래서 자동차 사진을 너무너무 많이 찍었어요. 시작은 뭐였냐면 고등학생 때 이제 보통 제가 고등학생 때는요 핸드폰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폴더였어요. 폴더에 카메라가 들어갈랑 말랑 하던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을 다녔어요. 비슷한가요? 예, 저도 공감되네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폴더폰에 카메라가 달린 걸 사서 자동차 길 가는 자동차를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이런 오토살롱이나 모터쇼 오면은 이 앉아보는 것만으로도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어른 됐을 때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게 막 원하는 드림카를 내 인생에 앞으로 사는 인생에 탈 수 있는 날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이 뭘로 연결이 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연결이 됐어요. 왜냐?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막 열심히 했는데 원래는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동차 관련된 어떤 기계적인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개발자로 가고 싶었는데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야겠다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이너의 길만 보면서 미술학원이랑 이제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미대 진학을 꿈꿨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이제 과보다는 학교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꿨지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좋아했던 게 이제 보면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가구 디자인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저희 학과 졸업하셔서 가구 회사도 경영하셨고 그리고 사진 작가 활동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목조과 출신에서 자동차를 하게 된 좀 이렇게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다 보니까 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를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런 걸로는 더 이상 못 풀겠고 미술학원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알바비를 모아서 베르나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제가
2005년에 샀거든요. 근데 저는 차를 단순히 기계로 생각을 안 하고 생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도 알고 있어요. 2015년 11월 14일이 생일이에요. 네? 2005년. 2005년 11월 14일이 생일인데 이 차의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여자의 생일이 11월 14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출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를 탈 때 이거 좀 넘기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디자인할 때 보면은 형도 아시겠지만 휠을 크게 그려요. 휠을 아시죠? 휠을 크게 그려야 그림이 멋있어요. 그래서 휠을 막 크게 그리면서 차를 그렸는데 그걸 못 참고 또 휠을 인치업을 했는데 당시에 휠 인치업 할 돈이 없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한 20만 원 정도 모자랐거든요. 돈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휠 인치업했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를 이렇게 꾸미고 타고 다녔는데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겠어요? 스나이드랑 베르나랑 차체가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삼각대 세워놓고 막 저렇게 막 사진 찍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즐겼었고요. 근데 차를 이제 영원할 것 같던 베롱이와 저와의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언제였냐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 차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주위에서는 차를 팔고 그 돈을 삼성전자 주식에 넣어라. 그럼 너가 전역하고 나면 베르나가 아니라 젤품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얘를 폐기하신 거예요. 왜냐면 정이 들었기 때문에. 첫 차고,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보면 애완동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갈 때 애완동물 팔고 군대 가지 않잖아요. 뭐 강아지를 팔면 모라이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차를 두고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차가 그냥 서 있잖아요. 서울마크도 엄청 많고 뭐 이제 차가 너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시동 걸면 막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복원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이어지는 컨텐츠들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보시고 또 다음 보시면 직접 이 광택제를 사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싸지방이라고 있잖아요. 컴퓨터로 보니까 그 오토글림에서 나오는 케미컬을 갖고 이걸 문지르면은 수월 마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광택을 낸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잘 없었어요. 셀프 광택이. 그래서 전역하기도 전에 휴가 나와서 오토글림 케미컬을 사서 직접 문지르고 수월 마크 없어지는 거 보고 되게 막 희열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차를 꾸미고 다음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네. 계속 이제 복원하는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 베르나를 복원하는 이야기를 올리면서 네이버에서 이제 파워블로그로 선정이 됩니다. 왜냐면 워낙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차 좋아하다 보니까 얘기를 막 이게 재밌게 썼죠. 재밌게 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워블로그 선정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제 블로그를 찾아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태어나서 좋은 차를 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갖추지 않았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보통 막 금수저, 은수저, 막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소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굳이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없더라도 베르나를 군대에 있을 때 다시 갔다 와서 복원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한테 되게 공감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비자들이 된다. 아니 뭐 대표님이니까요. 제가 가구로 하도 팔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독자분들과 이렇게 그 공유를 하면서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파워블로우라는 거는 제가 창업을 하면서 창업을 처음 했을 때 그 브랜드를 홍보를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저의 어떤 굉장히 큰 무기가 되어줬습니다. 근데 어떤 홍보를 하려고 블로그를 시작한 게 아니라 너무 이 차를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게 됐고 블로그를 너무 즐겁게 하다 보니까 파워블로그가 됐고 창업을 하는 누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대학교를 끝나고 이제 창업을 하려는 그 타이밍에 블로그가 저한테 굉장히 어떤 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군대에 갈 때 보통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차키를 거꾸로 신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베르나의 보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베르나를 통해서 지금도 그래도 너무 많이 애지중지하면서 타고 있어요.
타고 있으면서 911 GT3도 사게 되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또 페라리 사고 싶고 람보르기니 사고 싶고 하니까 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차를 더 열심히 좋아해야겠다, 블로그도 더 열심히 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 차를 좋아하다 보면, 저는 처음에 미술학원 알바를 몽땅 차에 썼을 때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너 유럽 여행 가지 왜 그걸 차에다 쓰냐 이렇게 잔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만의 엘마를 바꾸면서 얻는 그런 즐거움을 즐기고, 혹은 어떤 뭐 옛날 차를 사서 복원하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다 카메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누군가, 저도 평범한 미대생이었으니까요, 누구나 굉장히 인기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의 대단한 이야기를 많이 좀 기대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유명 블로거